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5가지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합성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면사, 초실 이런 걸 사용하고 그거에 맞는 매듭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합성사는 이 매듭법을 쓸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합성사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하고 잘 접목해서 더 좋은 매듭법으로 잘 응용해서 사용해보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합성사를 쓰지 않냐고요? 제가 합성사를 안 쓰는 이유는 1번은 그 번쩍번쩍한 광택이 싫어서고요. 2번은요, 실이 미끄러워서 자꾸 바늘에서 빠지는 게 싫은 거고, 3번째는 합성사의 마감 방법이 불로 태워서 약간 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일론 똥 생기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실을 쓰느냐는 개인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사냐 합성사가 아니냐에 따라서 매듭 방법이 다른 거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접목해서 써보세요. 매듭 방법의 기본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매듭을 깜쪽같이 숨겨야 되는 거예요. 매듭을 잘 숨기는 게 좋은 매듭법이에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1번, 게으른 사람의 대충 매듭법입니다. 이렇게 겉에서는 바느질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안쪽에서는 대충 매듭을 숨길 수 있는 바느질을 할 때, 이럴 때 매듭 짓는 거는 바느질을 끝까지 한 다음에 뒤로 한 번 더 바느질 하죠. 그래서 안쪽으로 실과 바늘을 뺀 다음에 실에 목공풀을 조금 바르고 묶어요. 그냥 묶어요. 그래서 바짝 자르죠. 이 방법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깔끔한 방법 없냐? 당연히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아서. 이거는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이든 매듭이 보이기 때문에 안 이뻐요. 그래서 완벽하게 매듭 짓는 법은 저 뒤쪽에서 다시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 보면 되고, 암튼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목공풀을 왜 쓰냐 하면, 목공풀을 쓰면 매듭이 풀어질까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목공풀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듭이 풀어질까봐 걱정 안 하나요? 저는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목공풀 바릅니다. 혹시 목공풀이 하얀색이라 티가 날까봐 걱정된다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목공풀은 마르면 반투명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막 눈에 띄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넘치는 목공풀은 물티슈로 닦아요. 이 매듭 방법이 깔끔하진 않은데 귀찮아서 대충 매듭 짓고 싶을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매듭법은 이럴 때 쓰면 좋아요. 여러분이 이게 뭔지 기억 안 나겠지만 이거는 한쪽 면은 바느질이 다 보이고 뒷면, 즉 매듭 짓는 쪽은 절대 보이지 않게 딱 붙일 거예요. 대충 매듭법은 이럴 때 쓰면 좋아요. 뒤에서 대충 쪼매면 되거든요. 2번째, 완전 깔끔한 매듭법입니다. 바느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앞면에서도 잘 보이고 뒷면에서도 잘 보일 때가 아주 많죠. 이럴 때 앞에 방법으로 매듭 지으면 매듭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서 좀 지저분해 보여요. 대부분 이럴 때 지금 알려주는 매듭법으로 하면 좋고, 평소에 늘 이 매듭법으로 하면 깔끔해요. 귀찮아서 그렇지.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다 했죠? 그러면 맨 마지막 바느질한 그 실에 목공풀을 아주 조금만 발라요. 앞, 뒤 모두 다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 번 더 바느질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늘 한 땀은 백을 해서 되감아 바느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겉면에 나와 있는 실, 고기에 본드칠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바짝 자르면 끝! 그러면 뒷면은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 했고 뒤로 한번 빠꾸가 아니지. 뒤로 한번 백하고 끝이고요. 앞면은 바느질 쭉 해서 와서 한번 백하고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끝!
즉 하나 둘 세 줄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줄이 나란히 보이는 게 아니고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고요. 안쪽 면에서 묶지 않고 그냥 바짝 잘라도 실이 풀리진 않습니다. 이게 가장 맞는 방법이고 가장 깔끔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렇게 하기를 권할게요. 세 번째, 틈이 보이면 무조건 숨기는 매듭법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업 때문에 여권 지갑을 꺼냈는데 제가 이게 아주 오래전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디에 매듭을 지었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참 찾았어요. 지금은 뭐 눈에 딱딱 띄긴 하는데 여기가 매듭이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 매듭을 무슨 생각에 지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디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야 되냐 하면 여기 네 군데 중 한 군데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여기나 여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듭을 조 안에서 주머니하고 겉 가죽 사이로 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깔끔하고 가장 예뻐요.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 때 겉 가죽하고 안에 내부에 어떤 칸막이나 등등 이런 거 사이로 뺄 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잘 보고 거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서 그곳에서 매듭을 짓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세 번째로 알려준 틈 매듭법이에요. 네 번째, 완벽한 매듭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매듭인데 정말 너무 깔끔하고 너무 완벽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듭법이에요. 이렇게 바느질을 끝까지 다 했으면 한 땀 뒤로 백해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죠.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바늘도 똑같이 이렇게 한 땀 뒤로 와서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을 꽉 묶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죽이 쫙 벌어지면서 묶이겠죠. 그러면 가위로 바짝 잘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여기에 목공풀을 조금 밀어 넣어요. 요렇게요. 그리고 저기가 볼록하니까 손으로 좀 누른 다음에 이런 벤치로 완전히 꽉 눌러버려요. 그리고 넘치는 본드는 닦죠.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찾는 정말 깜쪽 같은 매듭이 됩니다. 완벽해요. 정말 이 세상 가장 완벽한 너무 마음에 드는 매듭이에요. 이런 거는 볼 때마다 뿌듯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자리로 바늘이 나온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바늘을 넣었는데 각각 나온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가끔 이렇게 바늘이 제각각 나올 때 있어요. 이렇게 실이 제각각 나와서 어떻게 묶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그냥 바짝 잘라요. 그리고 벤치로 그냥 꽉 눌러버려요. 안 풀러지냐? 솔직히 저 이거 풀러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매듭법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매듭법이었어요. 다섯 번째, 손잡이 매듭법이에요. 이 방법은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었는데 뭐 가볍게 다시 한번 보세요. 손잡이에 바느질을 다 하고 바느질 끝나는 지점이 반드시 이 선 근처에서 멈춰야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실과 바늘을 안쪽으로 여기로 빼죠. 그러면 요 부분에 아주 살짝 조금만 목공풀 바르고 한번 편하게 묶어요. 그리고 실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약간 여유를 두고 잘라요. 이렇게요. 그리고 송곳에 목공풀을 조금 바르고 실을 손잡이와 앞판 가운데 저기에 실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목공풀이랑 같이요. 이렇게 매듭을 마감하면 매듭이 풀러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마감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저의 방법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에요. 저는 하다 보니까 꼼수가 늘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감을 어떻게 짓느냐, 매듭을 어디다 짓느냐는 모두 다 여러분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단지 저의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